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중국 공산당을 돕는 문재인 같은 행보를 보여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날 2015년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인 파리 기후협정 가입을 지시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이 중국 공산당의 야욕과 맞물리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위입니다. 메탄 등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세계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대 1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예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중국이 13년 동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것이라며 파리 기후협정이 중국 공산정권의 글로벌 야욕과 맞물리고 있음을 지난 2017년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트럼프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불이 나게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바이든은 친중이라는 그간의 소문이 사실화되고 있는 듯한데 전문가들은 파리협정 가입이 미국의 실질적인 환경적 이득은 거의 없음은 물론 경제에도 엄청난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헤리티지 대단 토마스로 경제정책연구소의 니콜라스 로리스 부소장은 협정은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애초부터 경제적, 환경적 결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스 부소장은 미국은 에너지 수요 80%가 탄소를 배출하는 재래식 연료로 충족된다. 따라서 미국 가정과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미국 가정과 사업체를 규제하고 대한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국의 가정과 납세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리스 부소장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탄소 배출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기후협정이 실제로는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들만 옥죄는 협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파리 기후협정은 선진국들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면서도 취약한 국가들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국들의 자발적 기부도 장려합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익공유제와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로리스 부소장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가 참여한 보고서에서 파리 기후협정에 참여한 미국의 미래를 예측한 결과 결국 기업들이 늘어난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전기세를 포함해 모든 공공비용이 동방 상승하고 대다수 제조시설 역시 전기에너지 기반이므로 식료품비, 외식비, 의복비 등도 모두 올라갑니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2만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로리스 부소장은 이 같은 경제적 여파로 인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경제와 환경, 복지를 모두 살리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아니다. 매우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파리 기후협정은 실질적으로 이룬 것이 없다며 진실은 그 협정은 경제적 고통만 가져올 뿐 전 세계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에 아무런 이점도 가져다 두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트랜드 연구소의 환경 및 기후수석 연구원인 앤서니 와츠 또한 바이든의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으로 인한 산업 위축으로 4년 뒤인 2025년까지 일자리 27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공화당 원내대표도 바이든의 행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사이 미국은 이미 탄소 배출량을 줄여왔다며 바이든은 실패한 기후협정에 재가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정을 이행한다는 아무런 보장 없이 미국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자초하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국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집착하는 문재인과 바이든의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하다. 그래서 문재인이 바이든 취임 축하 메시지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미국이 친중 정권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던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가장 많았던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 미디에이트는 민주당 상원 의원 당선자인 존 오스프와 라파엘 워녹이 선거 유세 당시 약속했던 재난지원금 2,000달러가 1,400달러로 낮춰지자 유권자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을 뽑아주면 200만 원을 줄게 해놓고 당선이 되자 140만 원으로 금액을 대폭 줄여버린 것입니다. 결선투표 막판에 앞서 말한 민주당 두 의원은 구제금으로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당시 대선 후보도 두 후보 유세에 가세했고 2,000달러 신규 자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후 돌연 1,400달러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측 선거운동원이었던 로겔리오 리네어스는 미디에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결선투표 기간 유권자들에게 2,000달러 공약을 퍼뜨린 당사자로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저소득층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결선투표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조지아주 유세 현장에서 존과 워녹 두 후보를 워싱턴 의사당으로 보내준다면 2,000달러짜리 수표가 문 밖에 도착할 것이라며 공화당을 찍으면 그 수표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의 이 같은 속임수에 조지아주 주민들이 속았던 것일까요?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는 공화당 후보와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고 민주당 선거 승리에는 2,000달러 구제금 약속이 적잖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돈으로 유혹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한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똑 닮았네요.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